필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종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논술 대비 출제 예상 유형 정리하겠습니다. 세종대의 시험시간은 모두 2시간이 주어지는데 전체적으로 1700자 정도의 분량을 요구하는 만큼 서두른다는 느낌으로 답안 작성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습지를 주지 않습니다. 문제지 200을 활용해서 연습을 해야 되고, 더 큰 문제는 흑색 볼펜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량이 만만치 않은데 볼펜으로 1700자를 작성해야 되는 만큼 반드시 원고지 교정도 익히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 테이프와 수정액도 사용이 불가한 만큼 평소에 볼펜으로 세종대 전체적인 답안의 전개 양식을 몸에 익히셔서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고, 5번의 경우 모든 대학의 공통사항입니다. 원고지 작성 영역을 벗어나서 이렇게 작성해서 끌어붙이기 표시, 이런 것은 감점 혹은 실격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 특히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기라든가 시험 끝 이런 식의 표기라든가 문제 어렵다 이런 식의 이모티콘 모두 실격 사유가 될 것이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이런 식의 아부성 발언이나 세종대 반드시 가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청탁 형식의 맺은말은 정시로 세종대를 가겠다는 뜻이 될 것이고, 답안지를 수정할 경우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재작성하라, 따라서 원고지 교정부에 따라서 이렇게 수정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배경지식에 탑재된 원고지 사용법과 교정부를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종대는 모두 2개 문항 1700자, 문제 1번에서는 비교하시오 혹은 분류하시오 이런 식의 500자,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선택적 비판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비판의 지문이 다소 까다로운 경우 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도 출제하고 있고, 영어 지문과 수리 지문 그리고 도표는 거의 출제를 하지 않는 대학입니다. 전체적으로 독해에서 독해 내용을 적용한 뒤 창의적 자기서술보다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상대 입장을 비판하고, 그리고 매듭 부분에서 짧은 예시를 포함시켜서 선명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정도 충분한 분량을 문제 2번에서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제시문 구성을 보게 된다면 통합형의 제시문이 출제가 됩니다. 보통 3개에서 4개 제시문이 출제돼서 문제 1번에서는 이 제시문과 관련해서 비교하시오 혹은 분류하시오 이런 식의 출제를 하게 되는데, 바로 비교형의 경우 3개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제시문 가 그리고 나, 다가 출제되어서 가다를 비교하시오 이런 식의 요구를 하게 되고, 분류형의 경우 라까지 4개가 출제가 되어서 2+2 구조로 분류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문제 2번의 경우 선택형 비판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 비교형 문제와 분류형 문제의 경우 제시문의 활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분류형의 경우 둘둘씩 이렇게 묶어서 이것으로 이것을 공격하면 되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비교형의 경우 이렇게 가나다가 있으면 나다를 활용해서 가를 비판하라 혹은 가다를 활용해서 나를 비판하라, 따라서 여기에서는 동시에 두 입장 모두에서 다면적으로 활용되는 지문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전개와 서술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의 경우 2009학년도에서 10학년도까지 논술을 실시하다가 적성으로만 선발했습니다. 따라서 2015학년도까지 공백이 있었고, 적성고사계의 서울대 이런 얘기를 들었던 대학이고, 2015학년도 모의고사 문제부터 현재의 출제 유형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 만큼 바로 이때부터 문제를 찾아서 연습하시면 될 것이고, 수능 이후에 시간이 촉박하신 학생은 최근 이렇게 4개 문제 정도는 반드시 작성해 보시고 시험장에 가시라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유형 정리에서는 2017학년도 수시논술 A형과 B형 그리고 18학년도 수시대비 논술 모의고사 이 문제를 가지고 3개 문제의 패턴과 전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제 세부적인 문항별 서술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 논술을 개괄적으로 정의 내리게 된다면 선택적 비판형 논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문제 1번은 바로 두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문제 1번이
어떻게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문제 2번도 다소의 전개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 비교형 문제의 경우에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라 이런 요구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2개 문단으로 구성을 해서 작성하되, 첫 문단에서는 두 제시문이 어떠한 키워드에서 이렇게 공통점을 보이게 되고, 그 키워드를 가는 어떻게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떻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순차적인 요약을 하시고 난 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차이점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것에 따라서 가나가 어떻게 달라지고, 역시 차이점의 기준 두 번째에 따라서 가나가 어떻게 달라진다, 이것이 통상적으로 세종대 측에서 제시하는 답안의 형태였습니다. 다만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마시고 개념적인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서술하도록 하거라. 두 제시문은 공통적으로 인간 지성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가에서는 선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인간의 지성 능력을, 나에서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지성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이점의 기준은 이러한 지성의 형성 과정에서 가와 나는 선천과 후천의 차이점 따라서 역시 가와 나는 스스로 직관해내는 것과 경험과 학습을 통한 이런 지성의 발전 과정을 보여준다. 이런 식의 답안 전개를 문제 1번에 대해서 해주시면 될 것이고, 요약 분류형의 경우 4개의 제시문이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비교형에서는 통상적으로 3개의 제시문이, 그리고 요약 분류형에서는 4개의 제시문이 출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첫 문단에는 가, 나, 다, 라를 이렇게 개념적으로 순차적으로 정리해주고 난 뒤 둘둘씩 분류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면에서 가, 나가 묶이고 이러한 면에서 나, 다가 묶인다, 이런 식의 분류형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2017학년도에서는 분류형 문제를 출제를 했고, 2018학년도 수시대비 논술 모의고사에서는 비교형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는 만큼 어느 패턴이 나올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두 유형을 모두 꾸준히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개념적 어휘로 정리하라. 요약하는 경우 각각 한 문장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정도 분량 감각 가지시고 평소 연습하시기 바라겠고, 이제 문제 2번에서는 비교형의 경우나 요약 분류형의 경우 모두 선택적 비판형의 서술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먼저 비교형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 다면적으로 활용되는 지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다를 활용하거나 혹은 나를 비판하더라도 가다를 활용하라, 이 경우 다의 지문이 다면 적용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무엇을 비판하든지 중복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지문이 될 것입니다. 유형 2번 분류형의 경우 둘둘씩 묶이고 있는 만큼 다를 토대로 가를 비판하거나 라를 토대로 나를 비판하는 이러한 식의 전개를 해주시면 될 것인데, 둘둘 사이에서 유사성이 있는 지문들을 이렇게 묶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가는 사회적 측면, 나는 개인적 측면이다. 역시 다가 사회적 측면에서의 부작용, 라가 개인적 측면의 부작용이라면 이렇게 사회적 측면끼리 개인적 측면끼리 묶어서 반박의 논거를 쓰는데 활용하셔야 될 것이고, 비판론의 전개 과정에서 단순한 입장의 대조, 가와 다는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대조나 나열보다는 구체적 논거를 공격하는 서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에서 모순적인 이유를 다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공격적 서술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비판 대상과 비판 활용 지문을 명확히 제시를 해주십시오. 가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다를 토대로 볼 때 이런 식으로, 나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를 토대로 보았을 때 현실에서 모순적이다. 이런 식으로 대상과 활용 지문을 명확히 제시를 해주기 바라겠고, 일반적으로 문제 2번의 구성법은 이것을 전체 외워서 매번 연습 때마다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포괄적인 입장 도입의 문장, 이러한 면에서 인간의 지성은 선천적이다, 이러한 면에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다 라고 해서 포괄적 입장 도입,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제시문 하나를 잡아서 다른 제시문으로 공격하는 비판 1번 400자, 그리고 역시 제시문 하나를 잡아서 다른 제시문으로 공격하는 400자, 이렇게 해서 400, 400, 본론부 800자,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히는 창의적 매듭을 해주시는데,
짧은 예시 등을 활용해서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면 충분히 활용하셔도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1200자 분량인 만큼 250자 내에서 아주 짧은 예시로 자신의 주장과 상대의 모순을 명확히 드러내는 그런 매듭을 해서 채점자에게 선명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아심에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서두른다는 느낌으로 작성하시고 평소에 볼펜으로 교정부 사용해서 수정하는 연습 꾸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시문을 참고하면서 자신의 글을 쓴다, 이것은 개념적으로 반드시 정리해서 그 제시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지난해 기출인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의 경우 욕망에서 자유로운 인간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전체 주제와 관련해서 압축적으로 개념적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 전체적으로 구성의 안정성을 위해서 문제 1번과 문제 2번 문단 나누기 하시고 문제 1번에선 2개 문단 말씀드린 그 방법을 적용하시면 될 것이고, 문제 2번에서는 3개 문단 4개 문단 정도가 나눠질 것입니다. 도입 그리고 비판 1, 비판 2, 매듭 이런 정도의 서술을 하시면 될 것이고, 4개 문단이 부담스러우면 3개 정도로 나누셔도 될 것입니다. 포괄적 입장 그리고 비판 1, 비판 2 하면서 여기에 뒤에 매듭을 비판 2 속에 덧붙여도 될 것입니다. 원고지 사전 안배에서 연필로 살짝 끊어 놓았다가 답안 다 작성하신 뒤 지우시고 나오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연필로 살짝 작성하고 그 위에 볼펜으로 이렇게 덧칠하는 그런 답안 작성하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칫 시간에 실패할 수도 있거니와 몹시 지저분해져서 실격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평소에 반드시 볼펜으로 작성하는 연습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듭 부분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창의적 예시를 통해서 답안의 선명도를 높인다. 글씨체는 가급적 통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정자로 쓰다가 나중에 날려 쓰는 글씨는 신뢰감을 떨어뜨리기 마련이고, 반드시 원고지 사용법과 교정부 들으시고 교정부 어떻게 활용하는지 평소 답안 속에 포함시키는 연습 부지런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종대 교문입니다. 고풍스러운 모습인데 내년에는 반드시 여기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마칩니다.